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DAI 아카데미에서 나온 추론 LLM 안내서인데요. 요즘 AI 모델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 그러니까 연쇄적 사고 같은 걸 하도록 훈련된 모델, 바로 이 추론 LLM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추론 LLM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찾아주거나 생성하는 걸 넘어서요. 복잡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이걸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목표로 하거든요. 왜 이런 모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가능성하고 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 이런 걸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추론 LLM이 정확히 뭔가요? 안내서를 보니까 이 모델들이 복잡한 질문이나 작업을 할 때 단계적인 추론,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의 사슬, 이걸 따라가도록 설계됐다고 하네요. 뭐 제미나이 2포인트 프로나 클로드 3.7 소넷, 그리고 오스리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처음 50개 소수의 합은 얼마인가?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코드를 상성하고 실행해서 답을 찾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로 그 예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 모델의 추론 능력이 발현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저장된 정보를 툭 꺼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절차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에이전틱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요. 이걸 만들 때 이 추론 LLM이 복잡한 작업 계획을 세우는 뭐랄까 두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연구원이 이제 자료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것처럼요. 이야, AI가 스스로 계획까지 세운다니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네요. 혹시 다른 예도 있을까요? 네, 또 에이전틱 RAG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RAG,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을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그걸 에이전트가 활용하는 건데 방대한 지식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추론까지 해내는 거죠. 아, RAG랑 또 결합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LLM 판사, LLM-A-저주라는 활용법도 있는데요. 이건 다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 추론 LLM이 평가하고 심지어 피드백까지 생성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 스스로 품질을 개선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와, AI가 다른 AI를 평가한다고요?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아까 오스리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추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O3 같은 최신 모델들은요, 그냥 이미지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어 십자말풀이를 푼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편집 도구를 직접 사용해서 뭐 확대하거나 자르는 그런 작업까지 수행하는 시각적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점점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십자말풀이를 푼다네. 진짜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뭐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검토하거나 디버깅하는 거, 아니면 과학적인 문제 해결, 문헌 검토 및 종합, 이런 복잡한 지적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잘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모든 작업에 이 추론 LLM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비용도 더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계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만 전력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좋은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딱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사고 시간, thinking time 조절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낮음, 중간, 높음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서요. 비용하고 속도 그리고 정확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사용자가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우리가 모델한테 자, 단계별로 생각해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그냥 간단하고 직접적인 지심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가진 자체 추론 능력을 좀 믿고 맡기는 거죠. 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지 말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입력이랑 출력을 좀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몇 가지 예시, 그러니까 퓨샷 예시를 좀 보여줘서 모델이 이런 결과를 원하는구나 하고 파악하도록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간단한 작업은 일단 일반 모드로 한번 시도해보고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싶을 때 그때 추론 모드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접근법도 꽤 유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합해서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능력에도 분명 한계점 같은 게 있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력 품질 문제예요. 가끔 보면 언어가 좀 이상하게 섞여 나온다거나 내용이 막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형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명확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만. 네, 품질 이슈가 있을 수 있군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게 과잉사고나 과소사고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막 늘어놓거나 반대로 충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작업 지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많이 생각해도 문제고 너무 적게 생각해도 문제군요. 그 중간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고려사항인데 비용이 확실히 부담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챗봇 모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걸 도입했을 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비용은 항상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속도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느릴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지연 시간, 레이턴시 문제입니다. 추론 과정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개선하려면 프롬프트를 간결하게 작성하거나 답변을 실시간으로 쭉 보여주는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단 정확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속도하고 비용, 최적화를 고민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확도 먼저, 그다음 속도와 비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도구 호출, 툴 콜링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O3 같은 모델에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도구를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특히 AI가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발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추론 LLM은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출력 품질이나 과잉 또는 과소사고 경향, 또 비용, 속도, 도구 사용 능력 같은 한계점들을 잘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AI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모델의 등장은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 도구를 넘어서 진짜로 우리의 문제 해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아직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 특히 실제 세상과 매끄럽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자신의 방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AI가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